밤의 정적 속에서 의식적인 세상이 잠들 때 우리 안에서는 또 다른 우주가 깨어납니다. 기이한 이미지, 강렬한 감정, 그리고 새벽이 되면 안개처럼 사라져 그 흔적의 메아리만을 남기는 당혹스러운 이야기들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면서도 심오하게 신비로운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이러한 야간 제작물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어떤 이들이 제안하듯이 단순히 뇌 활동의 혼란스러운 잔재일까요? 아니면 숨겨진 메시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의 열쇠를 담고 있을까요? 20세기의 가장 독창적이고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명인 스위스 정신과 의사 칼 구스타프 융에게 그 답은 명확했습니다. 꿈은 단순한 신경소음 그 이상입니다. 그것들은 무의식의 목소리, 지혜의 원천, 인도, 그리고 우리가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인식의 원천입니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제자로서 경력을 시작한 윤은 결국 무의식의 본질과 결과적으로 꿈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 때문에 스승과 결별했습니다. 프로이트는 꿈을 주로 억압된 소원, 특히 성적인 성격의 소원에 위장된 성취로 보았지만 윤은 이 견해를 확장하여 꿈은 전체 정신의 진정하고 자발적인 표현이며 과거의 갈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개인을 미래의 잠재력, 즉 개성화 과정으로 인도하고자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윤은 억압된 경험, 잊힌 기억, 그리고 개인적인 콤플렉스 프로이트의 개념과 유사를 포함하는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라는 혁명적인 개념을 구별했습니다. 후자는 모든 인류가 물려받고 공유하는 정신의 더 깊은 층으로 영웅, 그림자, 위대한 어머니, 현명한 노인과 같은 보편적인 사고, 감정, 행동 패턴인 원형을 포함하며 이는 우리의 신화, 종교, 동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꿈에 나타납니다. 융에게 꿈은 단지 우리 개인적인 드라마의 창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조상적 지혜의 창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꿈을 탁월한 정신활동으로 보았으며 정신적 본성이 스스로를 조절하고 균형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꿈에 숨겨진 메시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해독해야 할 퍼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이와의 중요한 대화입니다. 융에 따르면 꿈의 가장 매혹적이고 때로는 놀라운 기능 중 하나는 신체 건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깨어있는 의식에 숨겨진 내용을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융에게 마음과 몸은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시스템에 상호 연결된 측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체의 불균형이나 초기 과정은 무의식에 의해 인식되어 꿈의 상징적 언어를 통해 전달될 수 있으며 종종 신체적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나 기존의 의학적 검사로 감지되기 전에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기 정신적 보상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발생합니다. 우리의 의식은 현실의 특정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측면은 무시하는 일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무의식은 꿈을 통해 무시되거나 억압된 것을 밝힘으로써 이러한 일방성을 보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서 오는 미묘한 신호를 무시하거나 건강을 해치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무의식은 꿈의 형태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낡은 집이나 고장난 엔진에 대한 꿈은 특정 맥락에서 발전하는 건강 문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인간과 그의 상징들에서 융과 그의 동료들은 환자들의 꿈이 특정한 신체적 상태를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사례를 제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동물이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갉아먹는 꿈을 꾸었고 나중에 검사 결과 그 위치에 종양이나 염증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윤근 꿈이 의학적 진단을 대체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이 추가적이고 귀중한 정보원이 될 수 있으며 자연 자체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일련의 꿈에 대한 신중한 해석이 임상 관찰과 함께 전통의학에 명백해지기 전에 신체 질병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된 임상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꿈의 언어는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입니다. 뱀에 대한 꿈이 반드시 문자 그대로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험, 독, 그러나 또한 치유와 변형, 수성의 지팡이에서처럼 원형적 연관성을 가진 뱀의 이미지는 그 구체적인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 꿈꾸는 사람의 삶에서 신중하게 증폭되고 맥락화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의식이 꿈에서의 자발적인 표현을 통해 종종 우리의 의식적 인식을 벗어나는 유기체적 지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현재에 대한 경고를 넘어 융의 관점에서 꿈은 미래에 대한 경고를 담고 창의적인 영감의 강력한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윤기 꿈의 예지적 기능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수정 구슬에서처럼 미래에 대한 문자 그대로의 결정론적 예측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는 무의식이 훨씬 더 광범위한 정보, 잠재 의식적 인식, 인식되지 않은 경향 원형적 지혜 포함에 접근함으로써 우리의 제한된 의식을 벗어나는 패턴과 미래 방향을 인식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꿈은 특정 행동 과정의 가능한 결과에 대해 경고하거나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마치 더 넓은 시야를 가진 무의식이 내부 및 외부 과정의 특정 궤적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식적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는 무의식의 이러한 능력은 창의성과 영감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에서도 나타납니다. 역사상 많은 예술가, 과학자, 발명가들은 그들의 가장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꿈이나 몽상 상태에서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고전적인 예는 뱀이 자신의 꼬리를 무는 꿈, 고대 연금술 기호인 우로보로스, 을꾼 후 벤젠 분자의 고리 구조를 발견했다고 알려진 화학자 아우구스트 케클레의 경우입니다. 수많은 음악가, 작가, 화가들도 자신의 작품의 기원을 꿈의 이미지나 멜로디에 돌렸습니다. 윤근 무의식, 특히 방대한 원형과 상징의 레퍼토리를 가진 집단 무의식을 창의성에 마르지 않는 셈으로 보았습니다. 꿈은 이 원시적인 창조적 에너지가 의식으로 나타나 새로운 관점, 혁신적인 해결책, 예술적 영감을 제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는 또한 꿈의 이러한 전망적 능력을 그의 동시성 개념과 연결시켰습니다. 동시성이란 선형적 인과 관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정신과 외부 세계, 주관적 시간과 객관적 시간 사이에 더 깊은 연결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동시성 비인과적 연결 원리와 정신의 구조와 역학에서 윤근 꿈이 때때로 미래의 사건이나 먼 현실에 조율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방식을 탐구하며 정신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는 공간과 시간의 법칙에 완전히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합니다. 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세계관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정신적 균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급했듯이 우리의 의식은 일방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때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경직되고 제한적이 되어 새로운 상황에 대한 성장과 적응을 방해할 수 있는 신념, 사고 습관, 태도를 발전시킵니다. 꿈은 우리의 의식적 입장에 반하거나 도전하는 무의식적 내용을 표면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중요한 보상 메커니즘으로 작용합니다. 그것들은 문제의 다른 면, 우리가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관점에 직면하게 하여 우리의 확신을 제고하고 세계관을 넓히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보상 기능은 윤기 심리 발달의 주요 목표로 간주한 개성화 과정의 근본적입니다. 개성화는 개인, 즉 분리되고 나눌 수 없는 단위 전체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격의 의식적 측면과 무의식적 측면을 통합하여 우리의 독특한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하는 길입니다. 꿈은 이 여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안내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측면, 예를 들어 우리가 거부하지만 재능과 중요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그림자,
표현을 갈망하는 미개발된 잠재력, 그리고 더 큰 균형과 전체성을 달성하기 위해 수정이 필요한 일방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심리학과 연금술과 같은 작품에서 윤근 꿈에서 상징화된 정신 변형 과정과 중세 연금술사들이 현자의 도울, 존재의 전체성과 통합에 대한 은유를 추구하는 상징적 작업 사이에 매혹적인 유사점을 그립니다. 실제로 꿈은 우리가 의식적인 자아 개념과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충격을 주거나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신념에 깊이 도전하는 등장인물과 상징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합리적이고 통제적인 사람은 혼란스럽고 본능적인 인물이나 통제력을 잃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꿈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반드시 문자 그대로는 아니지만 삶의 더 많은 자발성, 감정 또는 불확실성 수용을 통합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의식은 보상되지 않으면 신경증, 경직,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꿈은 고유한 논리와 상징적 언어를 통해 정신이 균형을 회복하고 우리를 더 큰 완전성으로 나아가게 하려는 주요 수단입니다. 그러나 꿈이 그렇게 중요한 전달자라면 왜 그들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메시지 대신 상징과 종종 기괴한 이야기를 통해 그렇게 수수께끼처럼 소통할까요? 윤근 이에 대한 심오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무의식의 언어는 의식의 논리적이고 선형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무의식은 이미지, 감정, 상징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며 이는 다면적이고 의미가 풍부합니다. 융에게 상징은 알려진 것을 가리키는 단순한 기호, 교통, 표지판처럼가 아닙니다. 상징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것, 아직 의식에 의해 완전히 파악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넘어 나타나고 있는 더 깊은 의미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융 학파의 꿈 해석은 꿈 상징을 억압된 소원이나 과거 경험으로 축소하는 경향이 있었던 프로이트의 자유연상 방법과 크게 다릅니다. 윤근 증폭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상징이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지 묻는 대신 이는 순전히 개인적이고 의식적인 연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증폭은 상징의 원형적이고 문화적인 유사점을 탐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독수리 꿈을 꾼다면 융 학파 분석가는 꿈꾸는 사람의 독수리에 대한 개인적인 연상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신화, 종교, 문화 전통에서 독수리의 상징적 의미, 힘, 비전, 영성의 상징 등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꿈을 집단 무의식의 보편적인 패턴과 연결하여 꿈꾸는 사람의 개성화 과정에 대한 더 깊은 의미와 관련성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의식의 심리학에서 윤근 상징이 임의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인간 역사에 깊은 뿌리를 둔 정신의 자발적인 산물이라고 강조합니다. 융 학파 방식으로 우리 자신의 꿈을 다루기 위해 몇 가지 실천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꿈 기록. 꿈 일기를 쓰고 깨어나자마자 사라지기 전에 가능한 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둘째, 맥락화. 무의식이 종종 반응하기 때문에 꿈 전날의 사건, 감정, 생각에 대해 성찰합니다. 셋째, 증폭 상징이나 이미지가 눈에 띄면 다른 문화, 신화, 전통 또는 상징 사전, 이것들은 시작점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최종적인 답은 아님에서 그 의미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꿈은 꿈꾸는 사람의 것이며 최종 해석은 그들의 경험과 직관에 공명해야 하지만 증폭은 의식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새로운 의미의 층을 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비밀 코드처럼 꿈을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면서 그것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근 꿈에 대한 관심을 개인적인 자기인식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가 현대의 집단적 질병으로 간주했던 것에 대한 가능한 해독제로 보았습니다. 그는 현대 시대를 소외 과도한 물질주의, 외부 및 내부 자연과의 연결 상실, 그리고 한때
인간의 삶에 의미와 응집력을 부여했던 신화와 의식의 약화로 특징 지어지는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외부 세계의 효율성, 물질적 진보에 중점을 두는 점점 더 합리화되고 환멸을 느끼는 사회에서 우리는 무의식적 뿌리, 내면의 삶, 영혼과 단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꿈은 상징적 언어, 집단 무의식의 원형, 그리고 우리 자신의 본성의 소홀히 된 측면과 우리를 다시 연결함으로써 이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순전히 합리적인 존재나 생산 기계 이상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풍부한 내면의 삶, 의미에 대한 깊은 필요, 그리고 존재의 신비에 대한 본질적인 연결을 가진 복잡한 존재입니다. 융은 또한 폭력, 편견, 자기 파괴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나 문화의 어둡고 억압된 측면인 집단적 그림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꿈은 개인적인 그림자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집단적 그림자의 인식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환기의 문명과 같은 작품에서 그는 개인의 신경증이 종종 더 넓은 문화의 불균형과 병리를 반영하는 방식을 탐구합니다. 꿈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면의 삶을 가꾸고 개성화를 추구하는 것, 이것들은 융에게 개인적인 치유 행위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책임 행위, 더 의식적이고 균형 잡힌 인간적인 사회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꿈에 숨겨진 메시지는 다면적이고 심오하게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영혼의 거울, 자기인식 여정의 안내자, 창의성의 원천, 그리고 아마도 우리 시대의 도전을 헤쳐나가는 나침반입니다. 칼 융의 렌즈를 통해 꿈의 우주를 탐험한 이 글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거나 여러분 자신의 야간 경험과 공명했다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꿈이 자신, 건강 또는 삶의 방향에 대해 중요한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성찰과 꿈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는 이 콘텐츠가 정신의 신비를 풀고자 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꿈과 융 심리학의 세계를 통한 이 여정이 특별한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고 느끼셨다면 슈퍼 감사로 저희를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직접적인 지원은 저희가 이와 같은 철학적 심리적 탐구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꿈에 깃든 타고난 지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들을 단순한 밤의 유령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의식적이며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우리의 탐구에서 귀중한 동맹자로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융 자신이 정신의 본질에 대한 그의 가장 시적이고 심오한 진술 중 하나에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듯이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꾼다,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